반갑습니다, 여러분. 광암K의 비전문가의 책쓰기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론에 앞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8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처음 유튜브 영상 찍는 거에 도전을 했었고, 이번에는 책쓰기를 주제로 새로운 컨셉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봐도 봐도 창피하지만 이런 창피함과 어색함이 쌓이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라 스스로 위안을 삼아 봅니다. 자, 이제 비전문가의 책쓰기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책쓰기 또는 글쓰기 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슬기로운 팀장 생활이란 책을 쓸 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팁은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내 책을 한번 써보겠다 라는 그 틀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전제이고, 또한 베스트셀러급 도서가 아닌 내 책을 내 인생에서 한번 출판해 보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팁입니다. 첫 번째 팁은 유사 도서를 벤치마킹해서 나만의 목차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팀장 생활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저의 온전한 팀장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쓴 내용이라 별다른 벤치마킹 요소가 없었지만, 두 번째 파트는 일반적인 팀장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기존에 이제 유사한 책들도 많이 시중에 나와 있었고요. 그 책들을 벤치마킹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회사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근무하는 광화문 근처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서점에 가서 제가 쓰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책들 여러 권을 골라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목차 부분만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집에 퇴근한 후에 집에서 그 목차들을 잘 참고해 가지고 또 저만의 목차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참고할 만한 도서 한 권 한 권 모두가 저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잡은 그런 목차들이기 때문에 제 책의 뼈를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너무 대놓고 서점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은 서점 직원분들께 제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예. 눈치껏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거나 메모를 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검색해도 얼마든지 책의 목차 같은 부분은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책 쓰기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앱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버노트 앱을 애용을 했는데요. 책을 쓰는 동안에는 언제 어디서든 써먹을 만한 문장이 떠오르거나 책 쓰기에 활용할 만한 소재를 발견하면 그때그때 메모를 해두는 게 유용합니다. 에버노트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PC로도 연동이 돼서 다른 유용한 그 생산성 앱들이 있는데, 메모나 생산성 이런 앱들이 있는데 다들 기능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익숙한 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기본적으로 에버노트의 특수한 기능을 많이 활용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기능인 메모, 링크, 사진 저장 같은 정도만 활용을 했고요. 더 전문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스크랩 기능이나 태그 기능 등등 다양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에버노트를 활용해서 책 쓰기가 궁금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브런치에 에버노트로 책 쓰기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책 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인용할 만한 자료를 찾으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책 쓰기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분량 채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총 260페이지 정도로 출판이 됐는데요. 두꺼운 책은 아니죠. 요즘에는 웬만한 책들은 한 300페이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260페이지의 분량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 10포인트 폰트 사이즈의 바탕책 기본 글 간격 이런 것들로 약 100페이지 정도를 작성했었습니다. 그 100페이지가 책으로 출판되면 260페이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만의 생각만으로 10포인트의 그 폰트 사이즈로 A4지에 100페이지를 채우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인용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내가 책을 쓰는 내용과 관련된 드라마의 명대사, 혹은 각종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혹은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인용은 해외의 자료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뭐 허핑턴 포스트 같은 그런 연구자료나 언론 등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적재적소에 포함시켜주면 작가 입장에서는 이런 소재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주게 돼서 책에 대한 신뢰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독자 입장에서는 작가의 이야기만을 계속 읽기보다는 뭐 드라마 명대사 같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독서의 피로도도 덜고 한편으로는 작가의 말에 더욱 본인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팁은 뻔뻔해져라입니다. 뻔뻔해져라는 것은 뭐 팁일 수도 있고 뭐 마음가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뻔뻔해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게 되더라도 그 책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출판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 번째 책을 찍어낼 때 1000권 혹은 2000권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그 분량을 완판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퇴근 지하철에서 책 읽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나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봅니다. 혹은 웹툰을 읽고 가끔 전자책을 보거나 요약된 뭐 책의 내용을 요약한 카드 뉴스를 보는 분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디오북으로 책을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대형 서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쓰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써 제끼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내용을 써도 될까? 라는 걱정과 의심보다는 일단 쓰고 싶은 내용을 한번 마음껏 소신껏 써보시고 다 초고를 완성한 다음에 본인 스스로 퇴고하실 때 다듬거나 혹은 출판사에서 뭐 교정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줄 때 그때도 책의 내용을 좀 조율이 가능하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본인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책을 쓰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뻔뻔하게 쓰십시오. 예.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쓰는 책은 서점의 신간 소개를 하는 그런 매대에 머무는 시간은 아주 짧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예 그 매대에 오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보다는 뻔뻔하게 쓰시고 책의 제목도 뭐 눈에 더 잘 띄게 트렌디하고 자극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좀 더 말씀드려보면 책이 출간되고 가장 기뻤을 때는 책이 출간된 주말에 5학년 딸과 함께 제가 사는 경기도 평촌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서 제 책을 신간 매대에서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장 아쉬웠을 때는 신간 매대에 있어야 될 제 책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죠. 사람들이 제 책의 제목을 치고 검색하기 전에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구석진 책꽂이에 제 책이 그 넓은 그 넓은 서점에 어디 구석탱이 딸랑 한 권이 꽂혀 있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제가 되고 싶은 저자가 되었고 제가 쓴 책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저자 서명을 멋있게 해서 드리는 즐거움도 맛봤습니다. 참, 그리고 출판사 계약과 관련된 팁이나 뭐 인쇄, 뭐 정산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소신껏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어렵네요. 지금까지 여러모로 부족한 광화문 K의 비전문가의 책쓰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